자, 윤석열은 반드시 계엄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본인 지지율이 제일 정확하다는 모닝 컨설턴트 3,000명 샘플 조사에서 17%밖에 안 나왔어요. 국내에서는 21에서 23%. 아마 이번 주 의료 대란이 심화되면 20%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국민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을 내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국지전을 일으키거나 의료 사태 등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켜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혹자들은 계엄 선포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해제 요구하면 해제해야 되는데 계엄이 말이 되냐? 국힘당과 대통령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자, 현행범으로 만들어서 체포 구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모이지를 못한다니까, 국회에. 모이지를 못해. 그럼 해제 요구할 수 없잖아요. 자, 계엄이 선포됨과 동시에 포고령을 발동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여러 불리한 조건의 포고령 등을 발표할 거예요. 자,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러 체포 구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조항들을 할 거예요. 실시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을 국회의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포고령 위반을 해서 체포한다고요. 그러면 꼼짝 못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가 공고되면 체포 구금되는 의원을 석방하도록 명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윤석열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윤석열의 속마음을 들킨 거죠. 윤석열은 진심으로 계엄할 생각이구나. 국민들을 계엄으로 몰아넣어서 또다시 군사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을 이번에는 맛보게 할 그런 속셈이구나라는 것이 딱 들키게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뻔뻔하고 후한무치합니다. 대국민 추석 인사에 김건희가 윤석열과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나온답니다. 진짜 할 짓인가요? 대한민국 국민들 열받게 해서 다 죽게 만들 속셈인가요? 그것이 전략인가 봅니다. 아마도. 진짜로 뻔뻔한 것들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디올 명품백 수사도 그렇게 콜검 수사 이렇게 받아놓고 처분도 그렇게 할 예정이죠. 무혐의 처분할 예정인데,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 핵심 전주인 손모 씨 판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공천 개입 사건도 지금 터졌잖아요.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기저기 의혹들이 국정농단의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뻔뻔하게 윤석열과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나온답니다. 윤석열 지지율 17%, 모닝 컨설턴트, 국내 지지율 23%, 22%인데, 어떻게 두 얼굴 낯짝 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자, 이준석이 욕먹는 이유. 자, 김건희의 공천 개입, 용산의 공천 개입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선 의원 공천 2022년도 6월 달에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한 사람이,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김영선이 원래 고향 쪽, 경기도 고향 쪽의 의원이에요. 4선, 5선 의원인데 갑자기 자, 경남 의창에 고향도 아니에요. 고향 거창입니다. 의창과 거창은 달라요. 갑자기 거기 가서 꽂혔단 말이에요. 이 판사 출신에. 이 김영선 의원은 김건희와는 언니 동생하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어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2024년도 2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을 찾아왔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김건희의 비위 행위, 공천 개입 사실들에 관한 여러 그 문자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녹취록 등을 찾아가지고 들고서 이제 개혁신당의 공천을 타진하기 위해서 필의 1번을 달라. 이것을 내가 다 오픈하겠다. 이 자료들 줄 테니까 나 필의 1번 달라라는 어떤 거래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 과정에서 이게 실패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죠. 김영선 의원이 과연 1번을 주게 되면 천하람은 당선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준석이가 그 당시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서 폭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국힘당에 윤석열과 용산에 커다란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00석 미만으로 국힘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아직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준석 이자는 김건희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은 완결성이 떨어진다라는 둥, 선의의 조언이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선의의 조언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법 위반에 무슨 선의의 조언이 어딨냐고요. 개입하게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선의의 조언이 어딨냐고. 김건희가 김영선 의원한테 선의의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겠느냐. 범죄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게다가 이준석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또 때마침 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에는 일본 밀정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효도 그러고 천공도 그러고. 자, 기시다가 이 롯데호텔 소공동 지점에 묵을 예정이에요. 잠잘 예정인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천공이 롯데호텔 1층이 나타납니다. 그 시각도 6시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9월 6일 날 오후 6시께. 이날 밤에 기시다가 와서 묵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천공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5시 15분까지는 이날 기시다가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거죠. 5시 15분에. 그리고 이제 롯데호텔에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천공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자, 촬영 장비까지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음료잔도 한 5명 정도, 5개 정도 이제 있고, 앞에 여성이 있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이 여성이 보고 있는 휴대폰 안에 이 사진이 보이네, 보니까. 여자의 사진인데, 혹시 김건희 사진일까요?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경호원으로 보이죠. 천공도 보이고. 자, 이 사진 각도로 봐서는 2층에서 누가 찍은 거예요. 누가 찍어서 시사인에 제보를 한 건데, 이 찍는 장면을 들키고 나서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황급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챙겨 입고, 떠납니다. 황급하게 도망가듯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은, 자, 이날 호텔 주변에는 경호를 위해서 경찰 병력이 배치됐고 바리케이트까지 쳐졌어요. 도저히 일반인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천공이 롯데호텔을 방문한 당일에 윤석열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3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100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나서 만찬을 하고 아마 돌아올 예정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서 천공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본도 알고 있겠죠. 이 천공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 천공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스승이라는 것, 윤석열과 김건희가 천공의 말이라는 꼼박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천공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고 했다라는 것, 굉장히 천공이 일본의 친일본적이라는 그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일본 측에서는 정보 라인이 다 가동이 되니까. 아마도 기시다와 천공이 만나려고 했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천공은 어떻게 이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이 롯데호텔에 잠입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천공 측은 시사인과의 통화에서 롯데호텔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 개인 일정은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사인은 대통령실에도 물어봤어요.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마친 시점에 그의 숙소인 롯데호텔에 천공이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에 질의했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딱 찔렸나요? 정통을 찔렸겠죠. 분명히 제가 장담컨대 대한민국 안에 암약하는 지도층 인사들 중에
일본의 밀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천공과 김태효가 강력한 그 밀정, 간첩이 밀정이에요. 밀정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힘으로 뺏어가려고 했지만은 지금 그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선 일체라니까. 대한민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김태효 이런 자들이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내선 일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출입국 간소화 조치, 일본과 한국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처럼 힘들게 막 전쟁에서 서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선 일체로 가는 거죠. 일본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이.